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이요? 네. 왜 그거밖에? 숙제 하느라고. 예? 잘 주무셨어요? 네네. 네, 친구는요? 잘 못 주무셨어요. 왜 잠을 못 잤어요? 물리 레포트가 너무 어려워서 많이 못 잤어요. 기분이 오늘 아침에 어때요? 개운치가 않아요. 움직이 않아요? 네. 우리 잘 잔 친구는 어때요? 저는 개운한데. 사람들은 위험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좀 줄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초등학교 3학년 재현이. 겨울방학을 맞이했지만 한가한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 신경 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날은 영어 수업으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I like watching movie. Yes, yes. I like watching movie. Please. 영어 수업이 끝난 후 재현이의 발걸음이 또 어딘가로 향합니다. 이번엔 피아노 학원입니다. 태연이랑 일로 나올까? 재현이가 아주 좋아하는 시간이죠. 또래보다 몸집도 작고 키도 작지만 재현이는 욕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엄마는 그런 재현이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방학이지만 재현이는 늦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웃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 캠프에 가야 하는 날입니다. 재현아, 일어나. 일어나 주세요. 잠 못 잤어? 왜 못 잤어? 자라 그랬는데 왜 못 잤어? 마시고. 빨리 먹을 수 있어? 아니면 엄마 먹여줘. 됐거든. 엄마도 아침부터 시간에 쫓기는 어린 딸이 안쓰럽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현이도 엄마 마음을 잘 압니다. 욕심 많은 아이답게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Right. It was a higher sound. Good. Right. When you move away, the sound 오전 gets 9시 반. quieter. 수업을 듣는 재현이 표정이 어딘지 좀 힘들어 보입니다. Okay. Now, which one is? 지난밤 잠을 잘 못 잤다고 하더니 점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What's that? Boys in the back. 잠을 푹 자고 난 후 오전 9시경은 우리 신체의 각성작용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하지만 재현이 몸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강행군이 계속됩니다. 이번엔 방과 후 컴퓨터 수업입니다. 이은지 장난치 지질이야. 중고생 못지않게 빠듯한 하루를 보내는 재현이. 그래도 몇 달 전보다는 나아진 것입니다. 엄마가 재현이 공부 양을 줄여준 것입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재현이 수업 태도가 산만해지고 종종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갑자기 달라진 행동의 원인을 그 무렵 새로 시작한 수학 수업에서 찾았습니다. 네, 재현이 수학 노트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제가 좀 아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 해서요. 그냥 눈에 안 보이게 다 없앴어요. 없앴는데 최근에 맨 마지막으로 했던 교재가 여기 있네요. 요 지금 세 권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4학년 1학기 있고 이제 선행 과정을 하다 보니까 좀 아이가 어려워하기도 하고 일단은 이게 숙제가 많고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좀 많이 흥미가 그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좀 강요한 부분도 있고요. 이거 하면서 좀 아이가 더 힘들어했죠. 아무래도 이게 숙제가 이게 많이 이게 배로 불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그냥 학교 숙제만 하면 학교 숙제랑 영어 숙제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학교 숙제, 영어 숙제, 수학 숙제까지 더 넣어진 거니까. 당시 재현이는 숙제를 하느라 밤 11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새벽 1시에 잠자리에 든 적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 시간에 쫓기게 되면서 자연히 잠자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약간 좀 선생님이 좀 무서워서 예, 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엄마는 뒤늦게나마 수학 수업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덕분에 재현이는 다시 충분히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집중력도 좋아지고 낮에 조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공부 스트레스뿐 아니라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게 재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이런 골칫덩어리가 찾아왔네. 골칫덩어리가 찾아와. 안녕 올리? 아침에도 그렇고 낮에도 거의 한 4-5시 정도 되면 많이 졸려와했으니까요. 많이 졸려와하고 또 낮잠을 자면 뭐 한 30분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뭐 기본이 1시간은 자야 되고. 전문가들은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하루 수면 양이 최소 9시간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실제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남짓이죠. 부족한 수면 양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재현이의 행동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최근 수면학자들은 수면 부족 상태에서 아이들이 보이는 증상이 성인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fter a while, if they're not having enough sleep for several nights, they become hyperactive. They don't necessarily become sleepy as we know it. They start rushing around. They become aggressive. They're inattentive. They can't concentrate.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잠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 한국의 두 수면학자가 만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면이 좀 상당히 부족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면이 부족할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머리를 써서 먹고 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과거 50년의 그 하루 수면 시간을 쭉 비교해 보는 데이터를 보면은 1950년경에는 한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반 정도 됐었는데 2000년 이후 들어와서 6시간에서 6시간 반으로 거의 2시간 가까이가 줄었거든요. 그게 성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특히 우리나라 초등학생은 외국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부족하고 또 중고등학생은 더 심해서 한 2시간 정도 부족해요. 예,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특히 더 문제가 되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 성장장애 가운데 키가 안 큰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두뇌 발달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그렇죠. 집중력이나 기억력이나 어떤 성적 부진을 초래한다는 거죠. 결국은 성적을 올리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성적 부진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수면 부족은 아이들의 학업과 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국내 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초등학교 3학년 10명 아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2박 3일간의 수면 캠프가 열렸습니다. 먼저 신체 검사와 인지 능력 검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팀은 하루에 9시간, 다른 한 팀은 하루 5시간씩 자게 했습니다. 수면
수면 캠프에서 중요하게 지켜볼 호르몬 중 하나는 잠 호르몬 멜라토닌입니다. 밤이 되고 멜라토닌 분비량이 증가할수록 우리 몸을 깨어있게 하는 각성작용이 줄고 면역계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아프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많이 자게 되는 이유입니다. 멜라토닌은 저녁 8시경 혈중 농도가 증가해서 새벽 3시 최고치에 이릅니다. 밤 8시, 9시간 수면팀이 잠자리에 듭니다. 아이들은 2박 3일 동안 밤마다 4차례에 걸쳐 멜라토닌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검사받습니다. 체온, 혈압, 맥박도 체크합니다. 수면 시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녁 9시, 9시간 수면팀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섯 시간 수면팀은 밤의 자유를 마음껏 즐깁니다. 밤 11시. 두 번째 검사가 실시됩니다. 5시간 수면팀은 새벽 2시에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3시, 가장 깊은 잠을 잘 시간입니다. 혈압이나 맥박, 체온도 낮 시간보다 훨씬 낮습니다. 몸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이 서서히 잠에서 깨어납니다. 해가 뜨면 각성작용은 잠들고 싶은 욕구를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오전 9시경 신체 내부의 각성작용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체온, 혈압, 맥박도 활동하기 좋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오후 2시와 3시 사이 각성작용은 잠시 최하로 떨어집니다. 낮에 식곤증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후 6시 무렵.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기자랑이 펼쳐졌습니다. 하루 중 신체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수면 캠프 둘째 날 밤. 하루 9시간 수면팀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편 아직은 잘 수 없는 하루 5시간 수면팀. 왼발 초록색. 초록색. 생생했던 지난 밤과 달리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초록색 두 번째 칸. 아 예. 아니 거기 세 번째. 피미나. 아 졸려. 재영아. 네? 너 왜?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맞이한 셋째 날 아침. 하루 9시간 수면팀은 기상시간이 되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나 있습니다. 태아가 미동을 안 나오는구나. 반면 하루 5시간 수면팀. 얘들아 일어나. 일어나자. 일어나라는 연구원의 말에 간신히 꼼지락거릴 뿐입니다. 일어나서 침 모을 준비해야지. 말 잘 듣던 아이들이 검사하자는 말에 인상까지 찌푸립니다. 2박 3일 동안 잠이 부족했던 아이들. 그 영향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먼저 하루 5시간을 잔 아이들은 멜라토닌 분비 시간대가 뒤로 이동했습니다. 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재현이가 보인 행동 변화의 원인이 있습니다. Well, children will not pay attention in school, and all those things the teachers and the parents may say, our child is impossible, is a very difficult child. Well, if you treat the disorder of sleep, then all these things will disappear. 세계적인 수면학자들은 수면이 부족한 아이들 중 상당수가 과잉 행동 장애로 오해받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홍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멜라토닌이나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멜라토닌이라는 게 이제 숙면을 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이지만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이런 호르몬들이 떨어짐으로 해서 애들의 면역 기능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감기라든가 내지는 뭐 독감이라든가 내지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한테 올 수 있는 질병들이 쉽게 찾아온다는 거죠.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했다는 건 결국은 이런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했다는 결과도 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수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은 성인도 이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물론 집중력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겠죠. 근데 소아들이나 어린이의 경우는 수면 부족에 대한 피해가 더욱더 심해가지고 특히 행동장애로 잘 나타납니다. 애들이 산만해지고 집중도 잘 못하고 또 충동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공격적이 짜증도 많이 내고 사실 이러한 증상들이 요즘 많이 진단이 나가고 있는 그런 그 ADHD 그 집중력 부족 과잉 행동 증후군 있지 않습니까? 근데 ADHD의 증상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중력이 좀 부족하고 좀 과잉 행동을 보이는 어린이를 봤을 때 우선 얘가 잠을 충분히 자고 있는지 잠을 적게 자서 생기는 그런 집중력 부족이나 과잉 행동이 아닌지를 먼저 한번 배제를 하고 ADHD가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박 3일간의 수면 캠프에서는 매일 인지능력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두 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먼저 불빛을 보고 버튼을 누르는 반응 속도와 지속적 주의력을 사흘간 매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9시간을 잔 팀은 점차 실수가 줄어들었지만 5시간을 잔 팀은 오히려 실수가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집중력 그리고 이성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관리 기능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9시간을 잔 팀은 과제 완료 시간이 점차 빨라졌고 5시간을 잔 팀은 오히려 과제 완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업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은 2박 3일 동안 검사 결과가 그걸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신비의 베일에 가려져 있던 잠. 그 숨겨진 기능과 역할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So here we have our fly stock room. This is a special room that's designed to maintain temperature of around 25 degrees. We control the light dark schedule so that 워싱턴 대학의 폴쇼 박사는 초파리 실험을 통해 잠과 기억력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암컷 초파리가 있는 공간에 수컷 초파리 2마리를 노출시킵니다. 암컷을 발견한 수컷들은 곧 구애 작전을 펼치죠. 하지만 2마리 다 거절당하게 만듭니다. 이후 수컷 2마리를 다른 공간에 격리시킨 뒤 한 마리는 잠을 재우고 다른 한 마리는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if they don't sleep, there is no long-term memory. If they do sleep, there is. So we think in flies and in humans, but certainly in flies. 폴쇼 박사는 잠을 푹 잔 수컷을 다시 암컷에게 노출시켰습니다. 잠을 잘 잔 수컷은 지난번에 거절당한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구애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지 못한 수컷 초파리는 달랐습니다. 거절당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You have to acquire new information. You have to understand new relationships between yourself and others, and that requires brain power. And brain power generates a need for sleep. 만약 이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nd that increase in the number of synapses is ultimately bad because you saturate your brain, there's too many, and you can't acquire new information. So then the role of sleep is then to downscale or remove the number of synapses. You delete the messages that are no longer relevant so that it takes up less space, and when you need to find that information, you can. 중요한 정보를 오래 기억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야 두뇌는 최고의 효율을 발휘합니다. 잠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인간은 잠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잠의 역할은 최근에야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한 실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면 연구를 체계화시킨 미국 스탠포드 대학 수면장애 연구소. 이곳에서는 특이 수면장애로 알려진 기면증 연구가 한창입니다. 1999년 미노 박사는 개에게서 인간과 똑같은 기면 증세를 발견했습니다. Hello, animal. Tu es un gentil bonhomme, oui. So he is going to get excited, and when he gets excited, he's going to feel paralyzed and go into this kind of REM sleep paralysis. So you will see as soon as he tastes it, you know. 기면증은 뇌를 무력화시키는 수면 장애입니다. 흥분하는 등의 특정 순간에 근육이 취약해지거나 마비됩니다. 마치 전기가 나간 것처럼 순식간에 잠에 빠져 기절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People with narcolepsy, first they have problems staying awake, so they just difficulties, you know, just staying awake during the day, holding a job, and that's their main problem. And then in addition, they go very quickly into rapid eye movement sleep or REM sleep, which is also, you know, called dreaming sleep. It's a disorder where you have the symptoms are best explained by the inability of the brain to stay awake, and also this ability to go very quickly into REM sleep, and sometimes to go into half into REM sleep and half awake. So it's a very fascinating disorder. 기면증은 인간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수면 장애입니다. 많은 기면증 환자들이 과거에는 원인도 모른 채 그저 게으름뱅이로 낙인 찍혔을 겁니다. 수면 연구가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면의학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에는 수면의학의 대가 디멘트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의 최초의 수면장애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간이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뇌의 움직임과 신체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또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잠을 무시하는 미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디멘트 박사의 노력으로 미국 의학계는 잠을 중요한 진료 항목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잠의 신비도 조금씩 그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인조차 알 수 없었던 많은 질병과 수면장애의 관계가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수면 장애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성인 5명 중 1명이 비만인 미국에서 수면 클리닉 환자의 80%가 가지고 있는 수면 장애입니다. 세계 수면의학계에서도 최근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아주 위험한 수면 장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흔히 심한 코골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 폐쇄성 무호흡증. 왜 그토록 위험한 것일까요?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하지만 이 집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인 함재성 군. 코 고는 소리가 아빠 못지않게 큽니다. 보통 사람들도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방에 있으면 바깥에 좀 시끄러운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잠이 깰 정도로 조금 많이 고는 편이에요. 저 또래 아이들은 그렇게 안 골 것 같은데 재성은 유독 좀 골더라고요. 이날은 카메라를 의식해서인지 평소보다 코골이가 훨씬 덜했다고 합니다. 혹시 재성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산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또래에 비해서 다른 친구들은 조금 차분한 면에 비해서 재성이가 약간 산만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재성이의 수면 상태를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오는 동안 차 안에서 계속 졸았다는 재성이. 검사가 시작되자마자 금세 또 잠이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 중 무호흡이 시간당 15번이나 나타났습니다. 다른 애들 공부도 오고 치고 올라오걸라? 예. 치고 올라오면 자는 동안 몸 안에 공급되는 산소 양도 정상인의 79%밖에 되지 않습니다. 머물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항상 이렇게 옆에 조수석에 타면은 졸리진 않나? 졸려요. 아, 매우 졸려? 그럼 아빠가 운전하실 때 네가 이제 옆에 탈 거 아니야? 그러면 잠을 많이 자는 편이냐? 어떠냐? 많이 자요. 많이 자? 코골이나 무호흡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차에 타면 존대는 거예요. 차에 타면 잔대는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인입니다. 폐쇄성 무호흡은 자는 동안 목구멍 조직이 내려앉으면서 기도를 반복적으로 막는 증상입니다. 느린 셔터 스피드의 카메라 렌즈처럼 살짝 숨이 트였다가 다시 닫힙니다. 숨을 헐떡이게 되니 잠에서 자주 깨게 되고 아무리 자도 잠이 부족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면 무호흡이 비만은 물론 다른 질환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만이 왔을 때 이렇게 이제 무호흡이 오고 산소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유산소 운동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칼로리가 타요, 안 타요? 칼로리가 소모가 안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죠. 수면무호흡증은 또 무서운 점은 많은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고혈압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2001년서부터 올해 11년 차입니다만 매 2년마다 5,000명 정도의 성인 대상자들 데리고 연구를 했어요. 해가지고 결국은 그 고혈압이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 무호흡이다, 또 코골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코골이 환자들의 대부분의 60에서 70%가 무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호흡이나 코골이는 거의 사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오는 질환이 없죠. 수면무호흡증이 심한 환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두통도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이제 시야 장애까지 올 수 있어서 진짜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면 부족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몸무게와 건강 상태가 비슷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30초 동안 회전하다가 3초간 멈추기를 반복하는 쳇바퀴에 한 그룹의 쥐를 넣었습니다. 먹이의 양이나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다만 잠을 잘 수 없는 환경만 조성했습니다. 반면 또 한 그룹의 쥐에게는 원할 때 언제든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됐습니다. 13일 후 두 그룹의 신체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을 박탈한 그룹의 쥐에서 뚜렷한 체중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면을 박탈한 지 4일째까지는 체중이 감소하다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급성일 때는 살이 빠지고 만성적으로 잠을 못 잤을 때는 살이 찌게 되고 결국 비만을 초래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린 시절에는 재성이도 통통한 체형이 아니었습니다. 코골이가 심해지면서 살이 찐 겁니다. 그 시작은 8살 무렵. 갑자기 식욕이 높아지더니 아무리 먹어도 돌아서면 금세 배가 고팠습니다. 처음엔 키가 크려고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코골이로 인한 수면 부족이 식욕 관련 호르몬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렐린은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항상 쌍을 이루어 활동합니다. 문제는 잠이 부족해지면 그렐린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렙틴의 분비량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식욕을 조절할 수 없게 되고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재성이는 수면 무호흡 때문에 몸 안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적어서 칼로리 소모도 적습니다. 재성이 스스로도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저절로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앞서 수면 캠프에서 확인했듯 잠이 부족하면 건강은 물론 인지 능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이 아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재성이네 가족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양을 조금 더 줄여야 돼. 수면 무호흡 치료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재성이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한 것입니다. 5바퀴 정도만, 응?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데 운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녁에. 재성이의 코골이를 무심코 넘겨왔던 엄마는 괜시리 미안해집니다. 응? 65kg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목표는 65kg를 하고 조금씩 해보자 노력을. 70kg 생각해보자, 알았지? 네 키에는 70kg도 많은 거야. 응? 한 65kg 나갔으면 딱 좋겠는데. 글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아, 얘가 성격이려니 하고 조금 산만한 성격인가 보다 그랬지, 코 고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이 찌고 산만했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근데 검사를 맡아보고 장아 잘할 수 있지? 엄마 보고 믿어. 잘 믿어. 잘할 수 있지? 그래, 화이팅.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서 수면 부족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When we go without sleep, there are many effects of it. And the most common effect is being sleepy, just falling asleep. Let me start up. Good. There, we'll leave you to it. 수면 부족은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졸음운전입니다. Driver falling asleep at the wheel is something we're very interested in because, of course, sleep-related crashes tend to be very bad crashes because if you're driving at your maximum speed and fall asleep, you don't brake.
and whenever you hit, the crash is far worse. So this is a problem. 도로에서는 누구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졸면서 운전한다는 건 서커스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졸음이 수면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먼저 성인 남자에게 하룻밤을 꼬박 새게 한 후 운전 능력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수면 부족 상태의 운전 상황.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그대로 지나갑니다. 다음,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여자. 그냥 지나칩니다.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다음 날, 동일한 실험 참가자에게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도 신호등을 못 보고 지나칩니다. 거기다가 상황 대처 능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수면학자들의 연구 결과 24시간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뇌파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하룻밤을 꼬박 세우면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뇌파에서 그 수면에 막 빠져드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파로 각성 상태인지 수면 상태인지 판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면에 빠졌다 다시 깼다 하는 이런 갑자기 수면에 빠져드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사고 그 외에 커다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최근 2000년도 초에 일본에서 거의 뭐 2번, 3번 연속 그 신칸센이 그 선로를 이탈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그런 기관사들을 수면 검사를 해보니까 수면 무호흡이 심했다는 게 이제 판정이 났고 이런 어떤 공공 서비스의 그런 어떤 운전이라든가 기관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면 검사를 반드시 해서 치료를 받지 않는 한은 좀 운전을 못할 근무를 못하게끔 그런 법안이 지금 입법에 올라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의 위험성을 말해주는 연구 결과들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여전히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합니다. I feel very tired and I had about 5 hours sleep, I think. Why you didn't sleep well and then why do I you don't feel know, tired? I couldn't sleep. You know when you can't sleep, I think I was just awake, worrying about things, I suppose. Not very good. Well, my wife's pregnant, and so she's having heavily pregnant, so she's having trouble sleeping at the moment. So yeah, she'll keep me awake at night at the moment. So yeah, and when the baby comes, I'm sure we'll have lots of sleepless nights then. Most of the time, I think, yes. Unless I go on holiday, then maybe I get a good night's sleep.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잠은 나태함과 동일시되곤 합니다. 영국의 수면학자 카푸치오 교수는 세계 25세 이상의 성인 1,300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적게 자는 사람들은 그 이상 자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12% 정도 높았습니다. In the UK, very often I've asked the question, how about Mrs. Thatcher? Mrs. Thatcher used to run the country and she used to sleep 4 hours per night. And she was doing very efficiently, very well. And I have two answers to give. Obviously, it's very difficult to make an obvious, reliable answer to that question. But if I have to consider what might be the explanation, first of all, sadly, Mrs. Thatcher eventually had a stroke. And now is into a dementia state. So, and fits with the idea that you are sleep deprived before, and eventually you end up with some problem.
And no one can say whether she should have had the stroke anyway. 카푸치오 교수는 수면 부족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강조합니다. 비만은 물론이고 당뇨와 고혈압,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심각한 현대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As a variation in the time, but it's very clearly when you go below 5, there seems to be a threshold, and a minimum of 5 hours is absolutely necessary. I suggest from my studies that people should sleep between 6 and 8 hours. 수면 부족의 위험을 이야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시의 밤은 화려합니다. 결국 우리는 부족한 잠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단계까지 가고 나서야 잠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이제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올바른 수면의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